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휴머노이드 사업 협동조합의 함영규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 코딩 교실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기본적인 사용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보셨을 텐데요. 이제 더 확장해서 코딩 기능을 좀 사용하실 수 있으면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코딩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코딩을 시작할 때 알고리즘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 해요. 뭐 순서도라고도 하고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보통 프로그램은 밑에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 프로그램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걸 볼 때 그 결국 실행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쪽을 보면은 가는 방법은 아주 여러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은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집에서 서울역에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가장 쉬운 뭐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거나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실 때마다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택시는 비싸죠. 대신에 빠릅니다. 편하고. 그런데 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버스가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하철이 편할 수 있고 항상 위치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해진 정답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도 그런 여러 가지 변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를 갖다 항상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할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만약에 코딩 관련해 가지고 놀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빨리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요. 찾아가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파미니 코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알파미니 코딩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어디 봅시다. 자, 일단 메뉴에 보면은 코딩이라는 메뉴가 초기 화면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위쪽에 메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여러 가지 또 아이콘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약 아래에 보시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저런 아이콘들이 보이고 또 오른쪽 아래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일단은 이쪽에 코딩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을 어떤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할 때 이쪽을 클릭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코딩 중에 중간에 저장해야겠다 할 때 이 디스크 모양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을 하시다가 나 새로 다시 만들래 할 경우에는 플러스를 누르시면 새 문서가 열리고요. 새 코딩 문서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파일 폴더 모습의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 기존에 저장해놨던 코딩들을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연결 아이콘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메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상단의 메뉴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메뉴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게 지금 하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많아지면은 좀 꽉 찰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그럴 경우에 다시 플러스를 눌러서 크게 만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화면을 갖다가 이동시킬 때는 맨 땅을 터치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쭉 끌어내시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맨 땅을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전체적인 화면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건 되돌리기고
그다음에 이쪽은 되돌린 걸 다시 취소하시는 것이고요. 이쪽은 작성해놨던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뭐 이거랑 이쪽에 세무서 이런 거랑 거의 같은 기능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따로 블루투스 연결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코딩을 다 하신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먼저 블루투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메뉴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코딩 명령어로 코딩하는 방법. 알파미니가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도 우리는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딩 명령어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코딩을 하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탭이 있습니다. 탭에 보시면 각각 탭에 기능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기능들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오시려면 오래 누르지 마시고요. 딱 원하는 거에서 터치하신 다음에 바로 끌어당기세요. 그럼 이렇게 끌어당겨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붙이실 때는 지금 여기 보면은 홈이 있는데 맞는 홈에다가 딱 갖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노란 표시 보이시죠? 자, 여기서 탁 놓으시면 찰싹 달라붙습니다. 자, 이게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블록 코딩이라고 해요. 이렇게 블럭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보자. 자,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예, 붙지 않아요. 여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코딩 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코딩된 상태 아닙니다. 안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자, 노란 표시가 돼서 찰싹 달라붙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가 제대로 명령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설정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갖다가 지금 어떤 음성 재생이라는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알파미니입니다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행복 어린이집입니다 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글씨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글씨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도 다 거의 같습니다. 옵션을 변경할 때는 그 옵션 부분을 터치를 하시면 옵션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곳에 안녕하세요 행복 어린이집입니다 라고 확인 누르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다음에 액션도 한번 붙여볼게요. 액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걸 터치하시면 여러 가지 기본 동작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성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요 부분을 지금 녹색 부분을 끌어서 옮기면 떨어져 나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이렇게 불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녹색 부분을 떼어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끌어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밑에 걸 또 떼내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밑에 거는 따로 떨어져서 움직입니다. 단 아래 붙어 있는 것들은요 위에 있는 것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것들이 움직이면 아래 것들은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90도 하고 90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행복 어린이집입니다를 바꾸고 싶었다. 제가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떼어내고 얘를 이렇게 아래로 붙인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겠고요. 더 쉬운 방법은 아래 걸 떼어낸 다음에 얘를 그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애들이 이렇게 꺼내 나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우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클릭하시 옆으로 옮겨서 쓰레기통이 열렸을 때 탁 놓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코딩하시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장 쉬운 코딩부터 한번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할 것은 말하기하고 동작하기를 같이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의 오른쪽 아래 화면을 보시면 뭐 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린이집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액션, 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딩하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미리 말하시는 걸 갖다 쭉 작성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에 맞는 액션들을 중간중간 하나씩 넣으시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요렇게 하니까 더 좋네 하면서 하나하나씩 바꿔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뭐라고 음성 재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재생 끝난 후 다음으로라고 돼 있는데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음성 재생은 음성 재생을 하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액션을 같이 합니다. 근데 재생이 끝난 후 다음으로 같은 경우에는 말을 다 한 다음에 말을 네, 말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맞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소리 관련해서 보시면 뭐 사운드 선택해서 재생한다. 이거 50은 볼륨이에요. 볼륨이 100일 때가 최대인데 어떤 사운드를 어떤 볼륨으로 재생한다. 그 다음에 소리 녹음 소리를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사운드가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소스가 없어요. 그럴 경우엔 녹음을 하시고 그걸 플레이하는 걸 옵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볼륨 같은 경우에 로봇 볼륨을 중간중간에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큰 소리가 나야 될 때도 있고 뭐 작은 소리가 날 때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포즈 하시고 이렇게 예제가 있으면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처음에 한 3, 4까지는 쉬운데 5, 6부터 갑자기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같이 다 하시면서 따라오셔야지 끝까지 잘 따라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간단한 말하기, 동작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요거 정도만 하셔도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코딩 같은 경우에는 거의 8, 90% 이상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연습만 충분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번에 우리 이쁜 영희의 생일이에요. 그러면은 영희 생일을 갖다가 로봇이 직접 축하해주는 코딩을 지금 배우신 요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말하기 동작하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코딩 해보셨으면 두 번째 나온 코딩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은 뭐냐면 알파미니로 점심 메뉴 소개하는 코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만들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어요. 뭐 안녕 친구들 오늘 즐거웠니? 뭐 열심히 놀았더니 배가 고프지.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제가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하나하나 스크립트를 먼저 만드세요. 스크립트를 먼저 쭉 8개의 음성 재생을 먼저 만들어서 쭉 올리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여러 가지 액션이라든가 표정 이런 것들을 넣어보셔서 실행해 보시면 재미있게 그 코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면 제 코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댄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넣어요. 왜냐하면 댄스 자체가 컨텐츠가 워낙 길어서 중간중간에 이제 컨텐츠가 액션 댄스가 끝나야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넣고요. 보시면 액션이라든가 표정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로봇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코딩하시는 분이 정말 잘하시는 코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요. 자,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고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밑에 보시면 화면 아래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코딩을 해봤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고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서
제일 재미있게 제일 자연스럽게 로봇이 점심 메뉴를 소개하는 걸 만드실 수도 있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제가 여덟 가지 지금 스크립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 스크립트를 대로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들고 싶으신 대로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만드셨다면 이제 선생님도 어디 가서 블록 코딩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지금까지 하신 거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 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아주 어려운 건 안 할 거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요 정도는 알면은 도움이 좀 되겠다 싶은 것들만 좀 쉬운 거 위주로 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행 방법 기능을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실행 방법 4회하고 앞으로 5걸음, 왼쪽으로 3회 30도니까 90도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5걸음 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또 5걸음 가서 돌아서 5걸음 가서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반복되는 동작이 있을 때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똑같은 걸 4번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걸 4번 만들어서 코딩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거는 좀 무식한 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편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코딩을 만드시는 게 잘하는 코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접 한번 지금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손으로 한번 해보셔야 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시면 금방 까먹으세요. 잠깐 포즈 하시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습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 정의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함수 정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안 보이는데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밑에 옆에 기능들 중에서 맨 아래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함수 정의를 하고 나면은 여기 밑에 정의한 함수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를 이렇게 가져오시고 여기다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함수 정의라고 해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디 보자. 댄스를 집어넣어 볼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함수명을 함수1이라는 데 클릭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함수명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굳이 안 바꾸셔도 함수1이라는 게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함수1으로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 함수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까 없었는데 함수1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1을 끌어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들어있는 것들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중간중간에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그냥 요거만 탁 집어넣으면 여기에 요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넣는데 어떤 걸 만들었냐면 인사를 하고 왼쪽으로 30도 돌아서 인사하고 왼쪽으로 30도 돌아서 인사하고 이런 걸 한번 코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그동안 코딩 시스템 4가지를 했는데요. 만드시면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걸 한번 직접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만들었던 코딩이에요.
일어나. 헤이클로바. 네. 일어나. 네, 알파미니가 깨어났네요. 자, 플레이를 처음 누르시면 지금처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코딩 모드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연결이 됐네요. 자, 연결이 됐으면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딩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알파민입니다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여기 춤이 있네. 춤은 뺄게요. 이거 너무 길어져서. 자, 아이고 이거 컴퓨터가 좀 많이 느린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취소. 우리 춤은 빼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액션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손키스 박장대소를 한번 넣을까. 자,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 좀 바꾸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천 청년 창업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파미니입니다. 어린이들의 친구예요. 즐겁게 춤추는 거 보여줄게. 잘 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만나서 반가웠어. 자, 이렇게 간단한 코딩을 한번 봤는데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저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직접 바꿔 보시면서 코딩을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아까 점심 메뉴 소개하는 거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그거 한번 저장. 요거 아마 선생님들께서 아마 저보다 더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 즐거웠니? 열심히 놀았더니 배가 고프지? 점심 메뉴를 소개해 주려고 내가 왔어. 어떤 맛있는 게 있을지 잘 들어봐. 쌀밥과 미역국이 있고 반찬은 계란말이 김장조림이야. 꼭꼭 씹어서 잘 먹고 쑥쑥 자라자. 음식이 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행 반복. 요거 실행하실 땐 얘가 움직이니까는요. 가능하시면 책상 위가 아니라 바닥에다 놓고 실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용하시면은요. 나중에 저 뒤에 보시면 저희 그 지도가 있는데 꼭 저 지도가 아니더라도 이제 바닥에 어떤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리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서 어디까지 뭐 A, B, C, D 위치를 지정을 해놓고 아이들한테 그런 걸 코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 B, C, D 뭐 순서대로 한번 이동하게 코딩 한번 해봐.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마지막 위치까지 오고 있네요. 알파미니가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네, 다 됐네요. 자, 그리고 함수정의 활용하기에서 제가 봤던 걸 한번 볼까요? 4번. 실행 방법 함수정의 여기서부터는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지시면 뭐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하고 액션하는 것만 잘 집어 넣으셔도 하고자 하시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저런 기능도 있구나. 그리고 좀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하시는 분하고 같이 좀 물어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들었던 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안녕 반가워 인사하는 걸 좀 제가 함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세 개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사라는 함수도 그냥 집어넣어서 되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플레이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뭐 저런 거 만들어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능들이 합쳐지면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하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는 기능들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재미없더라도 조금만 집중하시고 만들어 보시면 이 뒤쪽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는 코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 정의하는 것까지 한번 코딩을 직접 한번 살펴봤고요. 어디 보자. 이제 다시 원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함수 정의까지 활용하기까지 한번 같이 해보셨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조건문 하기 전에 제가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쭉 한번 다시 봤는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밑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좀 복잡해 보입니다. 막 실행 반복이라는 거랑 만약이라는 거랑 막 중간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아까는 그냥 1차원적으로 쭉 내려가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좀 옆으로까지 1차원적이었다면 이제 2차원적으로 옆으로도 막 가 있어서 뭔가 좀 복잡해 보여요.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만드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문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뭐라면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해.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프로그램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만들어 보냐면 알파미니가 카메라 여기 보시면 지금 눈 있는데 보시면 카메라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카메라로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그냥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면 인사를 하는 그런 코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요걸 그대로 만들려고 하니까는요. 한번 지금 한번 눈에 담아 두셨다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하고 일단은 지금 보면 첫 번째 실행 방법이 있네요. 그래서 제어의 실행 반복.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실행 반복
뭐 10번, 한 번, 10번 이렇게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처럼 실행 반복인데 횟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지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 앞에 문 앞에 정문 앞에 알파민을 세워놓고 요걸 갖다 플레이해 놓으면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얼굴이 보이면 얘가 안녕하세요, 뭐 행복 어린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사람 얼굴을 인식하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만약이라는 게 보이시네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집중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쭉 아래 보시면 이제 만약이라는 게 보이네요. 만약 뭐뭐 다음. 그리고 보니까는 여기 만약 아니라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만약 쉬운 걸 할게요. 요걸 요 사이에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얘가 붙일 수 있는 곳은 요쪽에 하나가 있고 요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붙었죠? 여기다가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다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육각형이 들어가는 건데요. 육각형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이제 여기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감지하고 제어 쪽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감지 쪽에 보니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얼굴들 수량, 그다음에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얼마면 뭐가 인식이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인식된 이니까 요거 같네요. 요거를 끌어다가 놓고, 자, 그리고 상쾌하게라는 걸 탁 클릭을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지금 모양이 맞으니까, 아이고 제가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저기다 그러니까 왼쪽 위 모서리를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저 박스가 지금 색깔이 지금 노랗게 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탁 놓으시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모르는 사람이 인식되면, 그 다음에 인식되면은 요 밑에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고, 인식이 안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서 다음으로, 요 만약에 아래 칸 있죠? 아래 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인식되면 뭘 할까요? 인사하기로 했죠 아까? 그래서 다시 인사하는 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액션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순서대로 프로그램은 순차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죠. 실행 반복이니까 반복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모르는 사람이 보이면 알파미님 이쪽도 바꿔줄게요. 다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바꾸는 게 낫겠네요.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한번 실행을 시킬 테니까 같이 한번 지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보고 이게 잘 작동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 해요. 뭐 90도 인사까지만 한번 할게요. 저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지금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얼굴을 앞에 보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입니다. 네, 제가 방금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여줬더니 제가 인사를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어린이집입니다. 재밌죠? 지금 제가 화면에는 제가 얼굴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안 보여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번 그 선생님께서 직접 반갑습니다.
예, 직접 행복한 어린이집입니다. 직접 이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 실행을 시켜보시고 얼굴을 갖다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안 보이는 쪽에다가 해놓으면 이 상태에서 인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코딩인데 이것도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기에 좋은 예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f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if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되면 뭘 실행을 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뭔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if문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혹시 중간 아직 다 못 만들고 테스트 못 하신 분들은 여기서 포즈 하시고 여기서 정지 잠깐 누르시고 충분히 한번 만약 if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고 뭐 재밌다고 느끼신 분들은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싶은 것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왼쪽에 있는 명령어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하거나 외우지 않아도 그냥 메뉴들만 쭉 한번 뒤져보시면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 저거 한번 넣어볼까 하면서도 코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 하시면 이제 다음 기능 포스 누르시고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행동 만들기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랜덤 함수를 활용할까 해요. 랜덤 함수는 뭐냐면 요 중간에 보면 변수라고 해놓고 랜덤 정수 1에서 3이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변수 1에서 3 사이의 정수, 그러니까 1, 2, 3 세 개 중에서 하나 랜덤으로 하나 집어서 변수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1이 들어갔을지 2가 들어갈지 3이 들어갈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랜덤으로 어쨌든 세 숫자 중에 하나가 변수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행동을 만들 건데요. 우리 아까 if문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1이라는 행동, 2라는 행동, 3번이라는 행동을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다가 랜덤 변수를 놓고 랜덤 변수가 1이 뜨면 1번 행동하고 2가 뜨면 2번 행동하고 3이 뜨면 3번 행동하고 그래서 똑같은 행동인데 아까는 만약에 뭔가 만들었을 때 똑같은 행동만 하나만 계속했다면 요것을 이용하면 셋 중에 어떤 걸 할 줄 모르는 거죠. 셋 중에 인사를 하는데 맨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가워 여러 가지 인사를 갖다가 섞어가면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재미있게 코딩을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게 복잡하다면 나중에 이걸 우리 아까 함수 만들기 했었죠. 함수 만들기에다가 쏙 집어넣으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로 돼서 다른 곳에 활용하기도 활용하는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여요. 보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어려운 거 별로 없습니다. 몇 가지 기능만 살펴보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일단은 1에서 3번까지 다음으로 했구나. 앞에 안 돌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똑같이 만들 거예요.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1번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1번 액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는 여기다가 뭐 인사 같은 것들 갖다가 좀 다양하게 1번 인사는 안녕 반가워 2번은 오늘도 또 만났네 3번은 정말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이런 인사를 갖다가 여러 가지 섞어서 넣으면 얘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일단은 변수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변수라는 게 있네요. 자, 변수를 딱 보시면 자, 변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뭐 증가라는 게 있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걸 갖다 끌어올게요.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줄게요. 여긴 지금 변수를 1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대로 쓰면 변수는 1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변수는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랜덤 정수 써준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수학 쪽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랜덤 정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랜덤 정수가 1에서 100까지 정수는 뭔지 알죠? 소수점 말고 정수니까 요걸 가져와 쓸게요. 그래서 요거를 왼쪽 귀퉁이가 맞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대신에 집어넣을 거예요.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1번 동그라미가 노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탁 놓으시면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랜덤 정수 1에서 3까지 쓸 거예요. 3. 자, 이렇게 변수 1이라는 값. 변수 1이라는 것도 원하시면 이름을 바꾸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아이고. 네, 이름을 바꿀 수는 없나 보네요. 자, 이렇게 변수 1은 1에서 3 값이라는 게 되겠고요. 이제 변수라는 게 1에서 3으로 내는 값이 떨어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작동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조건문 if문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어에서 만약 뭐뭐 다음 그다음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수학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여기 아니구나.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야 되죠. 이 숫자 1 대신에 아까 변수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변수가 있네. 변수 1. 변수 1을 앞에 숫자 1에다가 탁 집어넣으시면 자, 이제 만약 변수 1이 1이면 요거 실행해 라는 걸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사하는 걸 하나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액션 그래서 일 번 액션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우리 여러 가지 인사 중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숫자적으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쭉 가다가 변수가 1이 나왔어요. 1이 나왔어. 1이 될지 2가 될지 3이 될지는 몰라요. 1일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변수 1이니까 이 조건이 맞으니까 여기서 이 행동을 하겠죠. 자, 1이 아니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거 요거랑 비슷하니까 제가 요걸 그냥 복사할게요. 꾹 누르시면 현재 복사라고 될 겁니다. 현재 복사. 그러면 똑같은 거 지금 밑에 있던 거 지금 노랗게 돼 있던 거 복사가 됐을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이면 변수가 2이면 2번 액션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액션도 이것도 손키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3이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3이 나올 경우에도 그러니까 꾹 눌러주시고 현재 복사 그래서 복사한 걸 밑에다가 붙여주시고 변수가 3일 경우에 (3번) 액션입니다. 조금 느리네요. 이해해 주십시오. 네, 3번 액션입니다. 됐고요. 액션도 바꿔줄게요. 손 키스 말고 안아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만약에 1, 2, 3, 1, 2, 3 전부 다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겠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계속 똑같이 하려면 아까 실행 반복이라는 걸 넣는다면 얘가 계속 이걸 반복을 하겠죠. 아니면 얘를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어디다가 다른 데 활용을 하면은 인사를 하는데 이 1, 2, 3번 인사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 인사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 만들었으니까. 코딩 모드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2번 액션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이었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이고 연결이 끊어졌네. 코딩 모드 종료. 네, 다시 연결됐고요. 코딩 모드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2번이 나왔었는데 이번엔 몇 번이 나올까요?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2번 액션입니다. 이번에도 2번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2번 액션입니다. 계속 2번만 나오네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해보시면 종료. 다양하게 나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오늘 로또 사야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하나만 계속 걸리는 거 보니까. 확률적으로는 1, 2, 3 나올 확률이 진입했습니다. 똑같겠죠.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제가 두 번을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한번.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코딩 모드 종료. 일단 뒤에 얘기할 텐데요. 이렇게 중간에 간혹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간혹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사실은 더 환경이 좋지 않은 게 여기는 로봇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블루투스를 쓰는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집보다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딩 모드에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코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1에서 3번 액션을 랜덤으로 실행합니다. 1번 액션입니다. 네, 이번에는 1번이 나왔네요. 자, 이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변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설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근데 말씀을 드릴 게 이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액션을 지금 넣었는데 세 가지 액션이 아니라 뭐 원하신다면 100가지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길게 만들면 당연하게 한 거겠지만 느려지겠죠. 반응이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좀 해보시면 한꺼번에 막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항상 이거 프로그램 하시면서는 중간 중간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서
내가 원하는 속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가 움직이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코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만들고 막 이만큼 길게 막 100줄, 200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실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리 중간중간에 테스트를 하면서 코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코딩에 대해서는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코딩은 아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가지고 코딩을 하셨을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코딩을 하실 경우에 장점은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들고 다니면서 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코딩한 내용들을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이걸 파일로 저장해서 파일로 뭐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해서 파일을 보내서 쉽게 파일만 복사해 가지고 코딩했던 거 갖다가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작성한 코딩 같은 경우에는 파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냥 계정에만 저장이 됩니다. 우리 그 기본 교육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건 그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정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기기에서 저장했던 걸 쓰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렵게 또 만들지 마시고요. 계정만 내가 만약에 A라는 아이디로 사용했다면 이쪽에 로그아웃 하시고 다른 기기에서 A라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그쪽에서 코딩했던 걸 갖다가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사가 안 되시는 대신에 아이디를 다른 기기에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내가 작업했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더 강력한 걸 좀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유비텍에서 이 앱 말고 PC용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유코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유코드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노트북 가능하시면 노트북에다 설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블루투스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려면 별도의 블루투스 동글이라는 걸 설치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기기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윈도우즈용도 있고 웹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맥도 지원하니까 뭐 거의 대부분의 그 컴퓨터에서는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가 그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은 왼쪽에 메뉴도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쪽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띄워놓은 건데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알파미니도 연결 가능하지만 다른 유비텍에서 나오는 다른 로봇들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로봇들하고 연동해서 뭔가 프로그램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한번 그 블록 코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중에 내가 뭐 블록 코딩 강사들도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 이쪽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제 마치면서 얘기할 건데 선생님들한테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로봇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셔서 말씀드렸지만 로봇으로 아이들 생일 축하도 해줄 수 있고 점심 메뉴 소개도 해줄 수 있고 그 외에 선생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보조 강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을 잘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라는 것 때문에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한 나이가 많은 애들, 한 5세 정도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직접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오늘 하듯이 코딩에는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그런 걸 5살 어린이한테 가르쳐 준다는 건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만 한두 가지 알려주고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알려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미니 같은 경우에는 걷는 게 가능하니까 위치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누가 더 가까이 가나 뭐를 한다던가 아니면 1, 2, 3번을 지정해 놓고 자 1, 2, 3, 4, 5, 6, 7 순서대로 갈 수 있게 한번 코딩해 봐. 이런 것들 하면 그렇게 해놓고 아이들한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아마 30분 1시간은
혼자 열심히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어, 있으니 힘드네요. 현장에서는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찾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기능만 가지고도 제가 찾지 못했던 수많은 기능들을 아마 선생님들은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활용 방법 찾으셨으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또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글 올려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이벤트라든가 아니면 뭐 서울시 차원에서도 어쩌면은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결정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좋은 자료들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블록 코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고자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 요즘 인터넷에 없는 게 없죠. 특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검색어로 찾아야 되나만 알면 그렇게 찾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어는 블록 코딩이라든가 엔트리, 스크래치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트리나 스크래치는 대표적인 블록 코딩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프로그램이든지 스크래치 프로그램이든지 상관없으세요. 하나 정하셔가지고 보시면 강좌 1강좌부터 뭐 그 강좌 쭉 연달아서 있는 거 있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그 수준이면 제가 봤을 때 어렵지 않게 금방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여러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최고의 학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기능, 똑같이 입문이라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활용하는 방법이 매우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는데 제 또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작게는 그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끼리 혼자만 하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은 좀 마음이 잘 맞는 분들끼리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고 너는 이렇게 만들었네, 나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또 비교해 보면 금방 쑥쑥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카페 쪽에 블록 코딩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하셔서 많이 올려주시고 다른 분들 본 거 참고하시면 금방 넣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류 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블루투스 연결 문제라고 아까 저도 하다가 중간중간에 블루투스가 끊겼습니다. 뭐 이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블루투스라는 신호 자체가 그렇게 강력한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어, 그, 그, 방해물이 없을 경우에 최대 10m 정도만 신호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와이파이 신호랑 전파 대역대가 비슷한 대역대를 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많이 사용되는 공간에서 블루투스 신호가 매우 약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제가 좀 핑계처럼 얘기 드렸죠. 저희 사무실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에는 전자기기들 특히 블루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그 전파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괜찮으실 텐데 간혹 가다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의심하실 수 있는 부분이 와이파이 신호가 너무 강한 곳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한 곳에서는 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면 위치를 좀 이동하셔가지고 실행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을 하실 때 아까 문장을 갖다 여러 문장 긴 문장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와이파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문장이 너무 길 경우에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 중간에 끊기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문장은 너무 길지 않게 단문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 하시다가 이거 외에도 실제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이거 블록 코딩을 처음 공부를 하고 알파미니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중간에 어이없는 문제가 막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다가 혼자서 끙끙대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결국은 코딩 코드 다른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로봇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코딩을 바꿀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어린이용 블록 코딩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쪽에다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최소한 제가 같이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올려주실 때는 지금 제 화면처럼 이렇게 코딩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에 나오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화면 캡처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은 제일 좋겠죠. 이렇게 코딩했는데 여기서 뭐뭐를 하고 싶었는데 뭐 작동이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말씀드렸는데 카페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카페는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냐면요. 위쪽에 네이버에 들어가신 다음에 위쪽에 메일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위쪽에 검색창에 알파미니라고 그냥 쳐볼게요. 알파미니. 그러면 알파미니랑 비슷한 게 알파미니 카페하고 알파휠이라는 카페가 보이네요. 당연히 우리 요 카페가 저희 카페예요. 금천청년 창업허브 알파미니 카페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가능하시면 가입까지 해주시고요. 뭐 바쁘신 경우에는 가입 안 하셔도 글 보시거나 그런 데 문제 없으시니까 자주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어린이집용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메뉴고 여기 보시면 자유 게시판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AS 접수, 뭐 알파미니 사용법, 뭐 기타 정보 이런 것들이 있고 금주의 새로운 콘텐츠는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요. 어린이집을 용으로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것들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올려주실 건데 우리는 알파민이 이렇게 활용했어요라는 것들 좋은 글 올려주시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어린이집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범 사업을 하는데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호기심에서 이런 것도 있네라고 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더 발전돼서 더 좋은 로봇이 나오고 더 좋은 활용 방법이 나오면 아마 이 로봇이 좀 더 아이들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도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 코딩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어디 보자. 네.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컨텐츠 있으면 다른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